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4개월 전쯤에 귀국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던 애들이 영국 의회에서 직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들켜서 그걸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대책 강구해야 된다라고 2주 넘게 걔네가 시끄러웠어요. 뉴스에서 내내 그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통탄을 금치 못했던 게 뭐냐면, 아니 지구 반대편에 중국의 이권과 전혀 관련 없는 영국에도 이렇게 의회 깊숙이 간첩들을 심어놨는데 얘네들은 간첩 들어왔다고 2-3주 넘게 이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열성을 토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충주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간첩 잡힌 게 많았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뉴스거리도 안 되고 넘어갔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영국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더 슬펐던 거예요. 야, 얘네는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놓고 간첩들이 잡히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고? 민주당 의원들 100명 넘게 전과자들이시고 그중에 상당수가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가 있었었던 그런 이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것도 신기한데 이런 거를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런 게 굉장히 답답했고, 영국에 있을 적에 아무래도 세계사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한 1-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우리는 학창시절 때 배웠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국민들이 많아요. 보수파 어르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회에서 뭐 빨갱이한테 나라를 넘길 겁니까? 뭐 북한이 될 겁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의 최전방인 건 맞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위치가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한 10년, 20년 세상을 이끌어 나갈 산업을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외 정치적으로도 이거 밀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대 초반에 보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생각할 때 세상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산업이 보였어요. 정보화 사회라 그러면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어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큰 거예요. 그때부터. 2010년대는 뭐였을까요? 10년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20년대가 AI예요. 이제 최근에 미국이 AI가 세상을 주도할 거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AI가요,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어요. 딥러닝 같은 거 해야 되려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고요.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룸이 엄청 커져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를 자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석유 자원 확보하려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이 중동에서 무슨 짓을 벌였죠? 전쟁도 불사했죠. 이란 팔라비 왕조는 친미 정권이었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부자 나라로 잘 살았어요. 근데 걔네가 이슬람 혁명하고 나서 반미국가 되자마자 지금까지 제재 쳐먹고 그지로 살고 있거든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친미국가로서 되게 부자로 살잖아요. 지금 반도체를 자원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약간 중동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변화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맞춰서 한미일 동맹 맞춰가고 미국의 대중 전략에 굉장히 깊숙하게 동참을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이 정권이 무너지면, 그래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란의 행보를 겪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근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개혁이 아니더라도 탄핵을 시도를 하려고 스멀스멀 밑밥을 깔고 있었고, 제가 입국하기 직전까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대로 대한민국 안락사나가겠다. 이대로 대한민국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5년 안에 이슬람 혁명에서 그지 나라 됐던 이란처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혁을 하셨네? 약간 흥분되고 기대되면서도 이 타이밍에 굳이? 이재명 깜빡 가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셨지? 왜 이렇게 도박수를 던지셨지? 살짝 우려가 컸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건 내 판단이고 대통령이 우리 보수파 국민들 목숨까지 끌고 와서 배팅을 걸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왜 개혁했어라고 욕하기보다 오케이, 나 사과한다, 끝났어. 계엄수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들어갔겠지. 계엄이 몰았다 들렀다 왈가왈부 할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거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계엄을 했을 거니. 그리고 나서 계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엄이 불법적인 계엄이었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나, 이제 계엄을 통해서 굳이 알리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그제서야 보이는 게 많았던 거죠. 계엄 이런 맥락에서 한 거고 부정선거 발표가 들어갔구나. 저도 나름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주노총 간부 15년 받았죠. 3명 간첩 혐의로. 중국인들 간첩들 들어와서 잡힌 게 한두 건이 아니죠. 이게 저희가 루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작용화된 언론이 보도를 했던 사실들만 나열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회에도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런 식으로 친공산주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절차적 정당성, 법적 정당성 다 무시하고 지금 체포 시도를 무리수로 시도하는 모습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이거는 얘네가 뭔가 굉장하게 큰 게 걸렸구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걔네들이.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급하거든요. 왜? 걸린 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11% 억울한 때를 겪고 지금 40% 될 때까지 점점 사람들이 깨우치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신념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듯이. 우리가 이 미랄을 뿌려버리면 어떤 미랄은 설득 못 시키고 썩어요. 하지만 어떤 미랄은 싹을 틔우고 꽃 피워서 미랄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더 많은 미랄을 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밭이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밀밭으로 밀이 풍성하게 자란 밀밭이 돼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4개월 전쯤에 귀국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간첩